자, 일단은 동기부여는 그럼 이러한 욕구를 자극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기법을 동기부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간의 욕구 자체의 자극이니까 이 욕구가 중요하다. 그 욕구를 중심으로 먼저 연구해서 동기부여하자 하는 이론. 이걸 내용 이론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욕구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인간의 행동 자체가 있다.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내용 그러면 보통 뭘 얘기해요? 막 밥을 막 먹어요, 흡치고. 왜 그럴까? 밥을 먹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밥을 먹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뭐야? 욕구 아니야. 그래서 이러면 이제 욕구 이론을 내용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러한 내용이나 욕구보다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욕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단 욕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욕구에 대한 욕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효과성으로 가는지 이 과정을 대상으로 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욕구에 대한 조직의 보상, 그리고 이 보호한 개인의 기대, 이러한 과정 중에서 조직이 어떠한 보상을 해주고 이에 대해서 개인은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의하여 오히려 동기부여가 촉발된다고 파악하는 이론, 이걸 과정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 과정 이론을 일명 이제 기대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론 형태 두 가지로 양분이 됩니다. 한 8대2 정도 비율이 있죠. 근데 출제는 5대5예요. 5대5. 그래서 요 내용 이론의 이제 욕구 이론은 마슬로우 파악한 인간 욕구 5단계설, 이제 성장론 그러는데 이러한 성장 이론부터 이제 이론의 형태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 이론부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마슬로우 인간 욕구 5단계설은 다 들어봐서 알 거예요. 거기 생리적 욕구, 안전, 사회, 존경, 자아시연. 5가지의 욕구를 제시했다. 자, 그럼 기억번에 생리적 욕구를 얘기할 때는 가장 원초적 욕구를 얘기합니다. 의식주. 자, 그럼 이게 충족됐으면 인간의 욕구는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데 바로 안전의 욕구예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다. 그래서 안전입니다. 전쟁이나 여러분들 범죄나 교통이나 소음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안전의 욕구. 자, 이게 충족됐다. 그럼 다음 단계 욕구. 이번에 사회적인 욕구고, 함께 어울리면서 여러분들 사랑받기를 원하는 욕구. 이걸 사랑의 욕구, 참여의 욕구 다 좋아요. 자, 요게 충족됐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존경받고자 한다. 존경의 욕구. 요 존경의 욕구를 자긍의 욕구라 그래요. 자긍의 욕구. 자긍심을 가지면서 존경받기를 원한다 해서 자긍의 욕구라고도 얘기하고, 자, 이게 충족됐다. 그럼 인간의 욕구는 다음 단계.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이상과 목표를 성취하는 욕구. 이게 자아실현적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마슬로우 인간 욕구 5단계에서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자, 기억본 나온 거 봐. 동기로서 작용되는 욕구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예요. 충족된 욕구는 동기로서 힘을 상실하겠고, 자, 니은본 표현 중요하죠. 어떤 욕구가 충족됐다. 이때 충족은 완전 충족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충족된 이후에 다음 단계에 올라간다라고 파악하고 있고, 지금 얘기한 이 5가지 가운데 욕구의 강도가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어쨌거나 원초적 욕구, 생리적 욕구가 욕구의 강도가 가장 크겠죠.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별 성장이에요. 단계. 그래서 인간 욕구 5단계설이죠. 그게 빠졌는데 인간의 욕구는 단계별로 성장한다고 좀 하나 더 적어놓자. 옆에다가. 자, 비판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 엘대포의 ERG로는 마슬로우 인간 욕구 5단계설을 이제 수정을 한 건데, 자, 먼저 그 그림 나온 거가 맨 밑에. 자, 마슬로우 파악한 욕구 5가지. 그래서 그 생리하고 안전 묶어서 이 existence, 존재 욕구로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정과 존경 묶어서 R, relatedness, 관계 욕구. 자, 그리고 이제, 자아실현적 욕구를 소위 성장의 욕구, 이 3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어요. 출제 한번 나왔던 내용이야. 거기 뭐, 여러분들 존경의 욕구도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다 보니까 타인과 관계를 맺어 안 맺어. 그래서 관계에 대한 거야. 그걸 위로 빼면 틀려. 그 출제 한번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고려해서 가져가시고. 물론 이제 이 3가지 형태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인간의 욕구는 보통 만족하면 보통 진행 성장을 합니다. 그죠? 첫 번째 보자. 근데 좌절하면 퇴행도 해야 해. 합니다. 그래서 이 좌절과 퇴행 이론 자체를 제시한 게 LDF의 ERG론이에요. 거기 첫 번째 줄, 좌절하면 퇴행한다. 그 다음 밑줄. 좌절과 퇴행에다가 밑줄, 여러분들. 뭐, 그 정도만 정리해 두세요.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시면은, 맥그리거의 XY 이론. 자, 맥그리 60년대의 기업의 인간적 측면을 토대로 인간의 유형을 2가지 형태로 나누죠. X 이론, 즉 인간하고,
Y론적 인간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X는 쉽게 현찰한 녀석이고 Y는 괜찮은 녀석을 얘기하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은 X는 마슬로가 파악한 인간 욕구 5단계설 가운데 저천의 욕구. 이 저천의 욕구를 보통 이제 동물적 욕구 아니야. 그걸 뭐 아담 본성 그러는데 이러한 욕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X고 Y를 얘기할 때는 마슬로가 파악한 고차원의 욕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인간들을 관리하는 기법으로서 만든 게 바로 Y론적 인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찰한 인간관 자체를 관리할 때는 X, 능동적 자율적인 인간, 책임질 줄 아는 인간을 관리할 때는 Y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X, Y로 얘기 못하고 또 다른 면을 갖고 있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인간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제시가 된 게 바로 Z이론적 조직관리 기법이에요. 근데 이러한 Z이론적 조직관리 기법은 학자에 따라서 이론에 좀 차이점이 있어. 그리고 이제 1번과 2번과 3번 세 가지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건 룬도스테트의 Z를 얘기할 때는 자유방위명 아니면 비조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파악한 인간 자체를 얘기할 때는 X도 아니고 Y도 아니야. 타인한테 간섭받기도 지루하고 여러분 자유로운 상태를 추구하는 인간인데 이러한 인간을 긍정, 부정으로 말하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 자체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개발된 게 이제 Z고, 롤리스의 Z를 얘기할 때는 인간은 경우에 따라 X의 면도 있고 Y의 면도 가져 안 가죠?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인간 자체를 상황적 관리 전략으로서 개발된 게 롤리스의 Z입니다. 알았습니까? 이걸 이제 상황 적응적 관리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오제 Z는 전혀 다른 게야. 자, 이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교수죠. 일본계 출신인데, 근데 이제 70년대 중반에 전쟁의 배전국 일본이 경제면에서 여러분들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을 해 안 해? 하죠. 자, 그것은 일본 특유의 기업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미국도 일본의 기업 문화 배우자에서 개발된 게 지금 얘기한 오지의 Z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기억니은 딩을리을 미음 쭉 나왔는데 그 내용들 하나하나 숙지해서 이걸 좀 가져가십시오. 자, 일단은 경영가족주의란 말이 나오죠. 이 경영가족주의가 지금 얘기한 오지의 Z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그 성격이 일본의 성격이 강해요. 왜? 오지는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거의 다. 볼까요, 여러분들? 자, 니은본에 집단적 가치를 중시한다. 이건 미국이야, 일본이야? 일본이죠. 옆에 비공식적이고 묵시적. 묵시적이란 말은 비공식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어떤 관습, 관례, 규범 이걸 중시하는 거다. 일본이죠. 자, 디귿번에 종신고용이나 연공서열도 어디 거예요? 이것도 일본 거죠. 순환보직은 총무과장 6개월, 민방위과장 6개월 보직을 바꿔주는 걸 얘기하는데 일반과 양성이야. 이것도 일본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굳이 일본 것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는 그 미음벌에 나오고 있는 품위제입니다. 뭐가 나왔다? 품위제. 자, 품위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한제도라 그러는데, 자, 거기 들어보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직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 맨 밑에 여러분들 개원이 품위해가지고 계장한테 올려. 계장은 그거 갖고 도장 날일 지고 갖고 과장한테 가서 날인받아. 과정은 갖고 국장한테, 국장은 차관한테, 차관은 장관한테. 자, 요게 지금 그냥 품위제, 여러분들. 품위제를 얘기할 때는 그럼 물어보자. 기한을 할 때, 하여간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 참여해서 도장을 날이네. 이걸 집단적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유의할 게, 계원이 품위한 것을 계장이 날인했다. 그럼 계원 책임은 날라가. 없어져. 계장이 다 책임지는 거야. 계장이 갖고 과장한테 가서 올렸다. 과장 날인했다. 그럼 계장 책임은 없어져. 과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품위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기한해가지고 결정받으면 공동 책임질 필요가 없다. 명심해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품위한 게 문제가 있었으면은, 이거 뭐 계장님이 결정해 준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면제가 돼. 그건 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 나온 거 봐봐. 집단적 의사결정 다음에 그 개인적인 책임이야, 집단적 책임이야. 요 개인적인 책임, 요것이 바로 뭐다? 일본 것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일본은 집단적 의사결정, 집단적 책임이에요. 이것만 차이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 봤으면은 그 밑에 허즈버그. 자, 이 내용 이론 가운데 출제 빈출이 가장 많은 게 허즈버그예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건데, 거기 여러분들 벌써 이제 몇 가지 형태가 기본적인 내용들 파란색으로 정리한 게 몇 가지가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자, 허즈버그는 1960년대 미국 피츠버그 심리학 연구소의 수석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해. 그리고 그 지역의 10개의 산업체에서 근무했던 공인회계사 그리고 기술자를 대상으로 여러분들 적어보자. 화살표 놓고 소위 중요사건 기록법 적어놓으세요. 중요사건 기록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뭐라 했어요? 중요사건 기록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중요사건 자체를 기술한 내용들이 있어야 하네. 자, 여기에 근거하여 이런 걸 물어보죠. 당시 직장생활하면서 어떠한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어떠한 점에 대해서 만족했습니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불만과 만족에 대한 내용들이 완전히 별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불만을 얘기할 때는 그 작업자의 환경범죄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노동자가 근무하는 여러분들 작업실 내의 조건들을 얘기해. 작업실 내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상관이 돈 주는 보수도 들어가. 안전장치 들어가. 또 위에 있는 상관이 명령 내리고 찍어내리는 그런 여러분들 감독과 기술도 여기 들어가. 그럼 이런 것들은 그러면 상관과 부하의 그럼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여기 들어가. 거기 여러분들 위생요인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 근데 꼭 가져갈 게 임금, 안전, 그리고 그 밑에 대인관계란 말이 나오죠. 이건 꼭 숙지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그랬어요. 자, 반면에 이제 옆에 이제 이 만족요인 나온 거 봐. 만족은 뭐에 만족했냐니까 직무와 관련된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직무를 사람이 수행하면서 직무를 사람이 수행하는 거니까 사람과 직무와 관련된 요인이라고 정리한 책도 있고 그냥 직무 요인이라고 얘기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측면을 얘기합니다. 만족감을 느낀다든가 성취감을 느낀다든가 보람을 느낀다든가 책임감을 느낀다든가 능력이 신장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했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어디 들어보자. 선생님이 작업장에 이 안전장치에 불만이 많아. 그럼 이 안전장치를 그냥 여러분들 사장이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제거해 주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냥 방치해두면은 손실이 발생해. 뭐 발생한다? 손실. 근데 이걸 제거해 줬다. 그러면 손실을 예방해 준다 그래. 우리가 예방하는 것을 뭐라 그래? 위생을 지킨다 그러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불만을 위생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반면에 이제 만족이 나온 거 봐.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꼈어. 능력이 진장됐어. 그럼 만족감이 형성돼서 동기가 팍팍 부여가 돼. 그래서 생산성이 팍팍 올라간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들 만족하지 못하면 생산성이 거꾸로 떨어진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생산성과 직접 관련된 것은 지금 얘기한 불만이에요, 만족이에요? 만족이에요, 만족. 알았습니까? 불만은 그냥 손실 예방으로 끝나는 거지 생산성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하나 불만과 만족은 별개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불만을 제거한다고 하여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만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불만과 만족은 서로 별개의 요인이다. 다시 한번 불만과 만족은 서로 뭐다? 별개의 요인이다 라고 파악한 게 허즈버그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태는 좀 숙지해서 내용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제에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이 쭉 나와. 그 지금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 좀 얘기했는데 거기 이제 맨 위에 보자. 동기 요인에서 위생 동기, 위생 요인의 제거, 불만 요인의 제거야 손실의 예방일 뿐이지 동기가 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고 옆에 불만이 제거된다고 하여 만족하는 것도 아니며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만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양자의 관계를 별개의 차원. 또 하나 불만의 제거를 소극적인 단기 효과, 그러니까 손실을 예방하는 것은 그냥 단기 효과로 파악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만족을 크게 해주는 것은 조직의 여러분들 손실 예방에서부터 더 뒤로 나가서 생산성 제고를 가져안 가져와. 그래서 그걸 장기적 효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혹시 단기 효과, 장기 효과 나온다 해서 틀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같은 지문의 형태의 물 축제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하여간에 출제 논점이 가장 큰 것이 그 형태라고 얘기했어요. 자, 쌍가리 6번에 리커트가 파악한 관리 체제 이론이 나왔는데 체제 1과 2를 앞에서 묶어두고 3과 4를 또 앞에서 묶어둬. 자, 1과 2에다가 X라고 적어놓고 3과 4에다가 Y라고 적어놓으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1과 2 자체는 X 이론적 인간관 자체가 존재하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3과 4는 Y 이론적 인간관이 존재하는 조직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치리스의 인간관, 미성숙, 성숙 나왔는데 미성숙은 X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간, 그 다음에 성숙은 Y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봤으면은 쌍그룹 8번에 헤크만과 올드함의 직무 특성 이론. 최근 문제가 몇 번 등장했어요.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지문에서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만 나오고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 소방직이라든가 과거에 또 군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직무 특성 이론. 그러니까 요새 빈처리 형태가 높아진 파트입니다. 자, 이 직무 특성 이론의 가장 여러분들 그 이론을 요약해 놓은 게 1번이야. 1번 봐봐. 직무의 특성이 직무 수행자 그다음 욕구 수준에 부합할 때 긍정적인 동기 유발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맨 밑에 그림 나온 거 봐. 그래서 일단은 직무 수행자의 욕구를 이제 성장 욕구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여러분들 지금 그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고 그냥 나 이렇게 해서 그냥 공무원 돼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편해 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그 어저께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카톡이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 학원서 강의 듣고 여러분들 양주시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거든. 성적이 잘 나와서 양주시 1등으로 들어가네요. 우리 학원 와가지고 양주 1등. 양주 1등에 좀 총괄 기획관가 거기 근무하거든. 명함 여기 파가지고 그 명함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줬는데 이러다가 이제 어제 뭐 서울에 뭐 교육 왔다고 이제 여러분들 그 저기 문자가 와서 그래서 뭐 교수님 뵐 수 있냐 그래서 못 본다 그랬지. 이제 수업 끝나고 늦게도 끝나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보자. 그럼하고 만나가지고 만약에 술 한 잔 먹으면 오늘 창원 내려와 못 내려와. 저 복잡한 얘기고. 자, 여기 보자.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선생님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했는데 그러면 또 얘기한 게 내가 그 얘기했거든. 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7급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가 이제 맨 처음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 7급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냥 그 시청에서 일하는 게 재밌나 봐. 굉장히 만족해하는 거야 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좋은 거야 더. 그러니까 느낌이 선생님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9급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하는 느낌이 들어. 그럼 이때는 성장 요구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지. 그러면 이렇게 요구가 낮을 경우에는 직무도 복잡하고 어려운 직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직무? 단순 직무. 그래서 거기 여러분 성장 요구가 낮을 경우 직무의 특성이 낮다 그러면 대체로 동기부여예요. 근데 성장 요구가 높을 경우에는 뭘 줘야 돼? 아주 여러분들 복잡하고 어려운 직무를 맡기면은 그만큼 여러분 동기부여가 크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높은 동기부여라는 말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가져갈게요. 그러면 직무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재적 동기주체라 그러거든.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봐. 거기 이제 잠재적 동기주체 해가지고 그 5가지 형태가 쭉 나올 게야. 거기 기술의 다양성. 이 기술 다양성을 직무 다양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과 활력가 나왔는데 요 5가지를 다 외워야 돼. 일단 거기다가 적어놓자. 다정한 중환자. 다정한 중환자. 자, 다는 직무 다양성, 정은 직무 정체성, 중환자, 그 다음에 직무 중요성, 환자, 환류 자율성 쭉 나왔죠. 요 지금 5가지 가운데 다양성과 정체성과 중요성을 몽땅 더해서 3으로 나눕니다. 나누고 그 다음에 자율과 환류를 곱해서 직무의 특성을 결정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럼 5가지 가운데 뭐 뻔하죠. 직무 특성의 가장 큰 역할하는 것은 뭐하고 뭐야? 당연히 자율성과 환류죠. 왜? 다른 건 다 더해서 3으로 나눴잖아.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이제 우측에 맥클랜드가 파악하는 학습된 욕구에 관한 이론 나오죠. 자, 맥클랜드 자체는 인간의 욕구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욕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을 토대로 터득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욕구를 3가지 형태로 나눠 권력 욕구, 친교 욕구 또 하나 성취 욕구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유의할 게
마슬로우가 파악한 것은 친교 다음에 권력이죠. 그래 안 그래? 친교가 인간관계 아니야. 그래서 권력은 여러분들 명예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권력 다음에 친교 다음에 성취로 가고 있어요. 권력 다음에 친교 다음에 성취로 가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운데 성취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높은 성취 욕구는 높은 성과를 내는 리더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성취 욕구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고 국가의 경제 번영 자체도 아주 달성되기 쉽다고 파악한 게 맥클랜드예요. 그 정도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갈 것.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태 얘기한 게 바로 뭐냐? 욕구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과정적인 차원의 이론을 학습할 텐데, 이 과정 이론은 제가 뭐 기대 이론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걸 이제 기대 이론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또 다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파악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대 이론, 형평 이론, 순치 이론으로 정리한 사람도 있고, 이것에서 몽땅 다 기대 이론에 포괄적으로 정리한 책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하나하나 용어들은 가지고 가야 돼. 자, 제일 먼저 브룸의 기대이론 나온 거 봐. 자, 브룸의 기대이론이 일단은 출제에서 많이 나왔죠. 거기 보시면은 노력, 목표 달성,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란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목표 달성에다가, 자, 공무원 시험 합격 적어라. 공무원 시험 합격. 네, 보상에다가, 일본 여행 5박 6일. 자, 여러분, 아버님이 하루는 이제 여러분들 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앉혀놓고, 야, 네가 내년도 2007년도 4월달 국가직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내가 일본 여행 5박 6일 보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지금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이나 확률이 있어 없어? 그걸 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기대에다가 적어라. 주관적인 확률. 내가 출제위원이라 그러면은 객관적인 확률로 바꿔서 문제 내고 싶어. 주관적인 개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믿음이나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목표 달성과 보상하고의 상관관계 인지도. 아버지는 약조하시면 그런 얘기하는데 다음날 까마득하게 망각하는 분도 계시 안 계셔? 이걸 이제 우리가 수단가 그러는데, 그럴 때 수단가가 제로가 돼야 되겠죠. 제로가 되면 동기부여가 촉발이 돼야 안 되겠지. 그럼 세 번째로 한 게 보상에 대한 개인의 선호의 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5박 6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일본 5박 6일 거기 원전 터지고 왜 보내주시오? 이왕이면은 구라파 한 달 동안 좀 보내주시든지. 그죠? 이게 이제 보상에 대한 개인의 선호의 강도. 이걸 유인가 아니면 유의가라고 얘기합니다. 유인가, 유의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돼가지고 동기부여가 촉발된다고 파악한 게 브룸의 기대론이에요. 시험 문제는 지금 얘기한 기대치, 뭐 수단가, 유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하는 게 몇 번씩 나왔습니다. 내용 좀 가져가시고.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은 그 밑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나왔죠. 이 공정성 이론을 영어로 equality theory 해가지고 형평성 이론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equality theory, 형평성 이론 같은 말이야. 자, 이것은 여러분들 항상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자. 중고 인물을 설정하고 이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여기 보자. 여러분들이 B야. 중고 인물이 A야. 그럼 행위 유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A와 동일한 공정한 보상을 받으면 동기부여 촉발.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A고 여러분이 B야. 여러분들에 비해서 A가 보다 높은 보상을 받아서 이건 중량이 많다 그런 말이야.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간고사 같이 여러분 답지를 작성했어요. 공동으로. 근데 예상했던 논술식 문제가 나와가지고 똑같이 답을 썼거든. 근데 이 자식은 95점이 나왔고 여러분 70 나왔어. 그럼 이때 얘가 받는 것을 과다보상이라 그래. 여러분 입장에는 과소보상이라 그래. 이걸 이제 소극적 비형평성 그러는데 이걸 시정하기 위한 행위가 야기된다고 파악해. 그걸 어떤 이제 동기부여 형태로서 역설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누구다? 아담스예요. 알았죠?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A가 될 수 있어. 그럼 A가 되면 과다보상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럼 얘한테 좀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뭐 다음번에 야 내가 기말 시험 볼 때는 내가 작성해서 너한테 보여줄게. 이렇게 행동도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안 하죠. 꼭 본인이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하지. 자, 어쨌든 여기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해할 게 과다보상, 과소보상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공정한 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다 그 표현입니다. 자, 쌍그라 3번의 순치 이론, 강화 이론 자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자. 한번 해보자. 요 강화 이론, 순치 이론, 순치란 말에서 순자는 동물을 길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심리학에서 파악하고 있는 행태주의자들에 의해서 등장한 조건화 이론이 있어요. 뭐가 있다? 조건화 이론. 이 조건화 이론의 시작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고전적 조건화 이론 자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고전적 조건화 이론은 자 그대로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 개새끼를 대상으로 한 실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 선생님은 또 오늘도 옆에 또 개를 끌고 그 여학생이 또 옆에 앉아가지고, 아 근데 개가 나를 좋아해요. 아, 나는 개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자리가 좀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여유가 없어가지고 개가 계속 꼬꼬리 들면서 이렇게 되면 뭐가 핥아대고 있어요, 느낌이. 그냥 개새끼가 여기 핥아대고 있더라고. 아, 근데 차마 화내기도 뭐 이거 해가지고 동대고 오니까 자리가 좀 비더라고. 자리가 있다는 저는 지금 천천히 옮겼는데, 자, 그건 그런 거고, 개를 대상으로 여러분들 훈련시킬 때 여기 보자.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치니까 나중에 종만 쳐도 침을 흘려 안 흘려? 흘리죠. 이게 이제 학습 이론이에요. 학습되는 거 아니야. 그 학습 이론 자체에 기초를 둬서 이제 동기부여의 순치 이론 자체가 탄생을 합니다. 탄생을 하는데, 그럼 강아지를 대상으로 종을 치면서 여러분들 음식을 주니까 나중엔 종만 쳐도 여러분들 침을 흘린다. 이때 침 흘리는 것을 단순한 반사적 행동이라 그래요. 무슨 행동? 반사적 행동. 자, 근데 고전적 조건화 이론 자체를 바탕으로 해서, 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등장한 이론이 스키너의 도구적 조건화 이론이에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자, 스키너의 그 도구적 조건화 이론,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 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방학한 여러분들 이 행동 자체를 얘기할 때는 반사적 행동과 구분되는 작동적 행동 이런 걸 제시를 해. 뭘 제시했다? 작동적 행동. 거기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작동적 행동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들 보상이나 처벌이야. 보상이나 처벌을 작동을 시켜서 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걸 작동적 행동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스키너가 강조한 행동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지금 작동적 행동 자체를 강조하거든. 자, 그럼 이제 작동적 행동 자체에 관한 내용이 이제 무엇인가 좀 보겠는데, 작동적 행동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한테 보상이 올 거야, 처벌이 올 거야 해가지고 판단을 해. 그래서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게야. 하든 하다. 행위를 중단하든 행위를 계속하든. 알았습니까? 그럼 한 장만 앞쪽으로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하여 자, 행동성을 통한 강화해가지고 바람직한 행동에 여러분들 강화 방안이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감시키는 방안 두 가지 용어로 나눠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바람직한 행동의 강화. 여기 좀 보자. 거기 무슨 적극적 강화가 나왔고, 또 하나 소극적 강화 나왔죠.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 그래서 나온 게 소거가 나왔고, 이쪽에 처벌이 나오는데, 요놈하고 적극적 강화하고 소거하고 연결되는 게야. 이쪽에 처벌하고 이쪽에 소극적 강화가 연결되거든. 적극적 강화는 이제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님이 앉혀놓고 여러분들, 자, 이번에 네가 기말 시험 때 성적이 10점 올라가면, 10점이 올라가면, 여기 보자. 10점이 올라가면은 너 용돈 인상해 줄게. 적극적 강화야. 성적이 10점 올라가면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너 뭐 성적이 10점이 많이 떨어지면은 용돈 인상 삭감이야. 용돈 인상 삭감이야. 요거랑 이거랑 연결되는 거지. 이게 속으로 여러분들 용돈 인상 삭감이라는 것은 이건 중단한다. 이거 중단이라고 얘기해. 알았습니까? 자, 이번에 볼까? 여기 보자.
너 요번에 성적이 10점이 떨어지면은 야마 너 용돈 삭감이야. 요건 이제 철이라 그러죠. 헌행하니까. 용돈 철회 이렇게 해놨겠다. 어?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라 하냐. 내 반면에 너 성적이 10점 올라가면은 용돈 삭감 철회야. 그래서 요런가 이러면 연결이 돼야 한다. 요런가 이걸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놈하고 빨간색끼리 연결되고 노란색끼리 연결되는 거예요. 요 말 이해했어요? 요가 이제 지금 얘기한 저 작동적 행동이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보자. 이 지금 얘기한 이 스키너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행태는 그 결과들의 함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증대시킨다든가 감소시키는 것은 결과를 예상을 해야 해. 이게 나한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용돈 인상이 될지 용돈 삭감이 될지 용돈 삭감이 처리될지 결과를 예상해서 행태가 결정이 돼야 한대. 되죠? 그래서 행태는 그 결과들의 함수이다라고 파악한 게 스키너예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거기 여러분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 밑에 있는 그림 그 위에 끝에 행태는 그 결과들의 함수이다 그런 말 나왔나? 나왔죠. 거다가 밑줄. 행태는 그 결과들의 함수이다. 거다가 밑줄.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내용을 좀 정리해 두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알았습니까? 선생님 그 밑에 강화 이론에 전략해서 연속적과 그런 건 출제 안 나옵니다. 예, 그건 보지 마세요. 자, 그럼 일단은 제가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형태를 다 얘기를 했어요. 자, 문제 풀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자. 자, 인간의 행동 이렇게 나왔고 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마슬로우는 두 개상의 복합적인 욕구. 마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하나하나 단계적 성장을 기하는 거죠. 복합적 욕구 발로 얘기 안 했습니다. 이 복합적 욕구를 얘기한 인물은 아까 좌절과 대행이론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그죠? 엘대포가 얘기해요. 엘대포.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그건 엘대포가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됐고. 자, 2번 엘대포는 전진적 상향 진행. 아니죠. 아까 좌절하면 대행이겠잖아. 좌절과 대행이론 제시한 거고. 2번 잘못됐고. 자, 맥클랜드가 얘기한 거 보자. 자, 그게 맞겠네. 아까 인간의 욕구 자체는 아까 학습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욕구 계층의 차이가 있어 없어. 어떤 사람들은 권력 욕구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친교 욕구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표현은 맞겠죠, 여러분들. 현재 보자. 자, 판사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욕구를 학습을 해? 판검사 출신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친교야 아니면 여러분들 권력이야 뭐야? 권력에 좀 여러분들 맛을 보겠지. 권력에. 선생님 얘기 안 해요. 선생님 친구 가운데 몽땅 집안이, 물론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야. 아버지 학교 선생인데, 근데 그 집안의 형제들하고 뭐 여러분들 다 저거야. 몽땅 다 판검사야. 다 판검사예요, 그 집은. 그래서 그 아들놈도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준비하고 있대. 뭐 로스쿨 준비한다 그러더라고. 뭐 어쨌든 간에 걔네들은 그 집안은 그럼 그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판사 검사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학습을 행해한 거지. 그래서 그 3번 표현은 맞는 거예요. 4번에 중요 사건 기록법에 근거해 수집한 것은 사인의 인간과 이건 관계가 없죠. 뭐야? 허즈버그 이론이죠. 그러니까 4번 잘못됐고. 4번에 성장욕과 낮을 경우 얘는 단순한 직무. 이것은 해커만과 올드함의 직무 특성 이론이지. 그죠? 그래서 맞는 건 몇 번이에요? 3번 하나밖에 없지. 자, 문제 2번 보자. 동기 요인 내지 만족 요인과 거리가 먼 것 책임. 자, 인정. 보다 많은 성장과 발전. 아까 대인관계는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이것을 여러분들 동기라 그랬어요? 위생이라 그랬어요? 위생.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보자.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의 설명으로 옳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동기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만과는 관계가 없잖아. 그냥 생산성 저하지. 1번 잘못했고. 동기원의 축적은 직무의 노력을 강화. 이 말은 뭐야? 그러니까 만족연의 충족은 동기를 유발한다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2번은 맞는 표현이지. 꼭 여러분들 직무 수행을 위한 노력 강화란 말은 동기를 유발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3번 직무와 아까
관련된 것은 동기야 위생이야? 아, 동기지. 위생은 아까 작업 환경 조건 얘기했잖아. 기억나요? 그 직무와 관련된 것은 동기라 그랬지. 4번은 여러분들 위생요리의 충족은 동기.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은 아까 학습 이론 얘기한 거예요. 자, 그게 서울지구 1호 문제로 와서 팀의 주요 사비된 기여도가 약한 사람에게 팀에 주어지는 성과 포인트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성실한 참여를 이 기여도가 이렇게 약하면 너한테만 성과 포인트 안 줄 거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과 포인트를 기여하는 것은 바로 뭐야? 적극 아니야. 근데 성과 포인트를 처리하는 거 아니야? 뭐야? 소고 중단. 몇 번 여러분들? 2번이지. 알았어요? 성과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 아니야? 그걸 부여하지 않는 거니까 소고지. 이거 좀 몇 번씩 좀 봐둬라. 이따가 쉬는 시간에도 좀 내용 좀 봐서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 6번 보세요. 다음 동기 이론 내용 가운데 가장 부적절한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거기 여러분들, 일단은 X는 복종에 대한 통제를 감수하는 전통적 관리 조건이다. 그 다음에, 자, 1번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복종에 대한 통제를 감수하는 전통적 관리 조건. 좀 말이 이상해. 이상하죠, 여러분들. 자, 보자, 여러분들. 이번에 마슬로우. 이건 좀, 글쎄요.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2번. 마슬로우는 낮은 순위의 욕구가 충족돼야 상위 욕구. 2번은 맞죠? 허즈버그의 동기인 책임감 맞지만 정책과 행정, 업무 조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에 들어가? 위생이지. 정책과 행정이 바로 관리야. 행정,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 아니야. 아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상관이 어떻게 관리하냐. 명령, 지시, 감독하는 건 관리 기법. 불만 많다 그랬잖아. 어? 업무 조건은 당연히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작업장의 환경범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3번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4번과 5번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다 맞는 표현들이고. 알았습니까? 1번도 좀, 이 복종에 대한 통제를 감수하는 전통적 관리. 그거 좀 이상해, 안 이상해? 뭐 복종에 대한 통제를 감수해? 그치? 이것도 이제 1번도 좀 지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 3번 해주시고, 1번은 어떻게 정확한 표현이야? 이건 복종을 강조하는 전통적 관리기법. 아니, 복종과 통제를 강조하는 전통적 관리기법. 이렇게 하면 좀 맞는 표현 같은데, 좀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이게 옮겨지면서 좀 약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좀 지문에 문제가 있어요. 복종에 대한 통제를 감수하는 말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않냐? 나만 이상한가? 이상한 것 같은데, 복종에 대한 통제를 감수하는 게 말이 이상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아,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복종의 통제를 감수한다는 것은 복종을 강조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지. 그렇게 봐야겠구나. 니비랄 놈 문제 이렇게 냈네. 아유. 복종에 대한 통제를 감수한다는 것은 복종을 강화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맞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문제를 냈냐? 그치? 자, 하여간에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표현 이해했어요? 복종의 통제를 감수한다는 것은 복종을 어떻게 강화한다 그거 아니야? 그 표현을 맞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거 봤으면 이제 한 장을 더 넘겨보자. 자, 문제 8번 보세요. 동기이론에 관한 설명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1번, 2번, 자 3번 나온 거 봐요. 엘데포의 ERG 성장 욕구는 매슬로우의 애정의 욕구야 자아실현이야? 자아실현이지. 그러니까 3번 무조건 잘못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9번. 다음 설명에서 강조하는 설명하는 인간관의 부합한 조직관리 전략. 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야 Y야? Y지. 1번에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하고 엄격한 상벌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번에 하위 10%에 대한 20% 급여 삭감 계획을 더욱 많은 업무 노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3번에 의사결정 시 부하 직원을 참여시키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3번 자체를 얘기할 때는 X의 Y예요. Y가 돼야 되겠죠. 9번의 정답 몇 번? 3번의 답의 형태 체킹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10번에 다음 동기 이론 중 성격이 다른 것으로 연결된 걸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번에 기대 이론, 형평성 이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나온 거 보자. 욕구 계층 이론, X, Y 이론. 3번에 자율기재 이론, 사회적 학습 이론. 이 사회적 학습 이론을 다른 말로 모방적 학습 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 한다? 모방적 학습 이론이라 그러는데, 타인의 행동을 여러분 모방해서 그것이 어떤 여러분들 효과가 나타났으면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고, 타인 행동을 모방해서 효과가 나타나자면 그 행동을 중단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보자. 그러면 타인의 행동 자체를 모방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했으면 계속한다는 것은 스스로 규제하는 게 안 하는 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중단을 해야 안 해? 하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사회적 학습이론, 반드라의 모방적 학습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해보자. 고전적 조건화 이론하고 선생님 보자. 작동적 조건화 이론 자체는 현대 학습이론이 아니에요. 그건 다 넓은 의미의 고전으로 파악을 해. 알았어요? 근데 현대적 학습이론을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얘기한 뭐가 있다? 사회적 학습이론, 모방적 학습이론이 있어. 이거 말고 잠재적 학습이론이라는 거 있어. 뭐가 있다? 잠재적 학습이론. 이거 말고. 여러분 잠재적 학습이론은 여기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자, 인간의 행동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학습을 토대,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인간의 동기부여는 학습을 토대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습을 토대로 동기가 부여된다 그런 말을 안 써. 근데 그 학습된 행동 자체를 현실화시킬 때 뭐가 필요하다? 자극이 필요하다. 학습된 행동 자체를 현실화시킬 때 자극이 필요하다. 그걸 잠재적 학습 이론이라 그래. 자, 괜히 얘기나 보다. 여기 보자. 그냥 잠재적 학습 이론하고 지금 얘기한 사회적 학습 이론 자체는 뭐를 대표하냐? 현대적 학습 이론을 대표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뭘 대표한다? 현대. 구급은 그 정도 만족하면 돼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사회적 학습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타인 행동을 모방해서 효과가 발생하면 행동은 계속 반복되고 효과가 발생 안 되면 중단된다. 스스로 규제한 게 안 한 거지. 그래서 이것은 자율규제 이론하고도 연관된다고 보고 있고 4번에 목표 설정 이론은 자 로크라고 적어라. 로크. 거기 나올 거야. 아, 거기 과정 이론의 밑에 두 번째 줄 박스에 설명에 로크라는 사람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이제 이 목표를 두 가지 형태의 목표로 나눠. 하나는 여러분들 추상적이고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쉬운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 이 두 가지 가운데 아래 것. 이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보다 많은 여러분들 동기부여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파악해. 자, 선생님 이런 얘기했죠.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여러분들 합격 이거보다는 수석이냐 차석이냐 이걸 설정하면은 최소한 합격을 해야 해. 하잖아. 수석이냐 차석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면 합격을 해야 해. 하죠. 단순한 합격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지?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한 수석이냐 차석이냐 이것이 보다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 아니야. 이러한 목표가 추상적이고 쉬운 목표보다 더 동기부여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파악하는 것들. 이게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적어놓으세요. 그거. 추상적이고 쉬운 목표보다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높은 동기부여 효과. 그래서 보세요. 높은 동기부여 효과. 보다 높은 동기부여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정해 두시고. 자, 말씀은 여러분들 11번 보자. 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놨어요. 자, 1번에 메슬로우는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좌절과 퇴행을 얘기한 것은 메슬로우가 아니라 누구예요? 엘데퍼죠. 1번 정답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자. 자, 12번 박스 나온 거 보자. 옳은 것을 몽땅 골라 이렇게 놨어요. 자, 인간의 욕구, 존재, 관계, 성장.
복합적으로 등장한다. 아까 LDF의 이할지로 기억법 맞네? 자, 2번에 요건은 학습된 것으로 개인마다 욕구 계층의 차이가 있고 그 성취, 권력, 친교 욕구, 맥클랜드. 니은법 맞네?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는 틀리겠네. 디귿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기대감, 수단성, 보상의 유의미성 누가 한 얘기예요? 아까 부름의 기대론 아니야. 그다음에 릴본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 인간의 욕구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이 복잡한 인간을 얘기한 사람은 에드간 세인이야. 쉐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대로 보자. 세인의 인간관을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여러분 제가 경제적 합리적 인간, 사회적 인간, 자아실현적 인간 그리고 복잡인 4개의 인간관을 제시한 게 쉐인이야. 그래서 제가 경제적 합리적 인간관은 과학적 관리론. 아,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있구나. 경제적 합리적 인간관 자체는 X이론적 인간을 얘기하는 게 쉽게 얘기할 때. 알았습니까? 마슬로우가 파악한 생리적 욕구에 지배를 받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인간관은 사회적 욕구에 지배를 받는 인간을 얘기해. 자아실현적 인간을 얘기할 때는 자아실현적 욕구에 지배를 받는 인간을 얘기해.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3개의 면을 다 가져간 거죠. 요가 복잡하게 돼 있잖아. 그걸 복잡인으로 파악한 게 쉐인이야. 그래서 인간 욕구 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쉐인입니다. 에드가 세인. 거기 여러분들 쉐인이라 사인이라 그게 그 말이지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억리원에서 답의 형태는 1번에 답의 형태 체킹. 자 14번을 보자.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론을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나눌 때 과정이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과정이론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대이론. 정답 2번이죠. 자 16번 보자. 해커만과 올드함의 직무 특성 모델이 나왔어요.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잠재적 동기지수 아까 직무 특성을 결정하는 5가지 변수 다정한 중환자 기억나나? 그럼 다정한 중환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 2가지 얘기해봐. 뭐하고 뭐? 잘 쓴 거 완료. 몇 번? 1번이죠. 1번입니다. 알았습니까? 거기 이제 2번에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직무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이제 2번 표현은 맞는 거고, 직무 정체성이란 주어진 직무 내용이 하나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냐? 행정의 정체성도 마찬가지 아니야. 기초부터 맨 끝에까지 이론이 정확하게 완성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면 정체성이 있다고 하듯이 직무의 특성도 하나의 제품 자체를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면 그 직무의 정체성 자체가 뭔지 정의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거기까지 봤고 좀 쉬었다가 출제 순위 7번 문제 7위 또 내용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